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오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의 보이는 뉴스레터 주제는 마케팅 데이터 분석인데요. 마케터들은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저 역시도 그러해요. 중요성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적용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잘하려면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해력을 뜻하죠. 만약에 마케터로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조금 어렵다면 이 리터러시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코딩이나 디자인처럼 뭔가 배워야지만 학습해야지만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요. 굉장히 희망적이기도 해요. 왜냐면 노력하고 학습하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실제로 제가 디지오션 인스타그램과 커뮤니티를 통해 진행한 설문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어려워하는 4가지 이유 그리고 각 이유에 대한 해결책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명의 마케터한테 물었어요.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4개 선택지가 있었고요.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어려워한 부분은 바로 어떻게 분석해야 하죠 였고요. 그 다음은 봤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봐야 하나요? 마지막은 데이터를 볼 시간이 없어요 였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렵다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꼽아주신 무슨 데이터를 봐야 하죠? 형태의 어려움인데요.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 2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지 모른다. 2번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표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밤하늘에 별자리를 찾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하늘을 바라다 보면 무슨 별을 보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죠. 마치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 사이에서 별자리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도 무엇을 보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방향성이 생기는 건데요. 그 무언가는 어떤 현상에 대한 궁금증일 수도 있고요. 내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트래픽이 지난달보다 50% 증가한 패턴을 확인했어요. 현상을 확인했다고 해볼게요. 혹은 결제 페이지에서 결제를 완료하는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내가 데이터를 보는 목적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질문을 설정하는 것부터가 막막하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관리하고 있는 채널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이걸 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번 데이터를 쪼개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검색 광고를 관리하는 마케터라고 한다면 검색 광고를 통해서 목표한 결제 수 혹은 문의 수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 질문이 정해지면 이제 가설을 세워야 할 차례입니다. 웹사이트 트래픽이 지난달보다 왜 50% 증가했는지 이 답을 찾고 싶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뭘 봐야 할까요? 만약에 이게 시즌성 패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년도에 같은 시기에 웹사이트 트래픽량이 어땠는지 보면 되고요.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보고 싶다면 지난 6개월 동안 매월 어떻게 트래픽이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가설을 세우냐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고 확인이 필요한 데이터를 결정할 때는 이 답을 확인한 후에 과연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가도 고려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질문이 있었고 가설을 세워서 답을 확인했는데 확인하고 나서 별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는 액셔너블 데이터가 아닌 건데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가능한 한 내가 답을 찾았을 때 그를 바탕으로 어떤 액션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야 할지 모른다는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마케팅 데이터 분석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데이터를 보는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두 번째, 어떻게에 대한 내용은 분석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데이터를 보는 목적을 명확히 했다면 확인해야 할 데이터를 나열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가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를 직접 쪼개면서 패턴을 찾아볼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봤던 예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웹사이트 트래픽이 지난달보다 50%가 왜 증가했을까? 특정 채널에서 트래픽이 증가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려면 유입 채널별로 트래픽이 어땠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럼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봐야 할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실제로 각각 채널의 트래픽량을 보면서 일별, 주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유입 채널별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지난달과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비중이 변화했는지, 혹은 새롭게 등장한 유입 채널이 있는지를 확인해주면 됩니다. 즉, 각각의 요소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한층 더 깊게 질문을 하며 이어가는 과정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총합이나 평균치 데이터를 보고 있다면 데이터를 여러 기준으로 쪼개서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면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분기의 총합을 놓고 2분기와 1분기를 비교해 보면 터널 C에서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성과를 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A를 보면 터널 A의 수치가 1분기보다 2분기에 확연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죠. 왜일까를 생각하면서 2분기를 5, 6, 7월 이렇게 세 가지의 달로 나눠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가 2월에 시작해서 2분기가 5, 6, 7월이에요. 이렇게 나눠서 봤더니 5월과 6월이 평균치보다 터널 A의 숫자가 확연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럼 5월, 6월은 왜 낮은 걸까에 대한 질문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는 5, 6, 7월에 터널 A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채널별로 나눠봤습니다. 여기 A 단계를 채널별로 나눈 건데요. 이렇게 보니 7월에 마찬가지로 1분기의 데이터도 월별로 나누고 이 A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채널별로도 나눠봤습니다. 쪼개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4월 달에 갑자기 평균을 넘은 수치가 하나 등장을 했네요. 그럼 채널 2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4월에 높은 데이터가 기록이 됐는지를 이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총합이나 평균치만 보고서 끝났다면 발견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발견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퍼널 단계, 월, 유입 채널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나누고 패턴을 찾으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인사이트들이 모여서 곧 데이터의 스토리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데이터 분석은 숫자나 지표를 통해서 뭔가 벌어진 현상을 해석하고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루커 스튜디오 같은 시각화 툴에 연결해서 봅니다. 숫자로 보기 어려운 인사이트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매일 데이터를 수동으로 기록해본다. 좀 비효율적으로 느껴지지만 확실히 매일매일 기록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숫자들은 반드시 암기해주세요. 예를 들어 매출액, 월평균 가입수, 월평균 전환율 등등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를 외워두는 건데요. 대부분 숫자를 보고도 판단이 되지 않아서 데이터 분석이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잘 세워두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로 꼽아주신 부분은 봤는데도 결론이 안 나요 였는데요. 분명 1, 2단계를 다 거쳐도 분석을 했는데도 결론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는 다양한 목적이 있죠. 마케팅에서는 주로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현재나 과거 성과를 평가하고 현재 비즈니스 상태를 파악하는 목적, 즉 특정의 목적이나 데이터에 숨겨진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발견의 목적,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진단의 목적입니다. 각각의 목적마다 이어지는 액션들이 있는데요. 측정을 했다면 이후의 전략이나 실행 방식을 개선할 수 있고요. 발견했다면 발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설 테스트에 활용할 수 있어요. 진단을 한 경우에는 진단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즉, 어떤 데이터를 분석했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액션 중 하나로는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예시를 기준으로 보면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결론을 이렇게 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발행한 콘텐츠가 소개가 되면서 트래픽이 마구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이 협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유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액션이 있다면 비슷한 커뮤니티가 있는지 찾아보고 거기서도 우리 콘텐츠를 공유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결론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앞서서 살펴본 세 가지의 목적에 맞는 데이터 분석이었는지를 점검해보면 좋습니다. 마지막은 데이터를 볼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해주신 분들도 계셨었는데요. 아마 데이터 볼 시간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으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조직은 아닐 것 같아요. 혹은 분석 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럴 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겠지만 의식적으로 실행을 멈추고 데이터를 통해서 성과를 점검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3가지 방법을 공유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하기. 일부러 하루나 일주일 사이에 시간을 내서 데이터 분석 환경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스스로 강의나 자료를 봐가면서 수집과 분석 과정을 자동화할 수도 있고 또 시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 컨설턴트나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한번 이렇게 세팅해두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분석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혹은 매주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간을 캘린더에 한번 잘 등록해 보세요. 그리고 팀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다 같이 모여서 서로가 배운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조금 맞닿아 있는데요. 워크숍이나 세션을 진행하는 거예요. 팀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신이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혼자 고민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도 팀원들의 시각으로 보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케터로서 모든 비즈니스 데이터를 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참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뭔가 힌트를 찾고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성과가 향상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에서 많이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를 포함해서 아직 데이터 분석이 어려운 마케터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이어가는 모든 마케터들에게 응원을 전해보며 보이는 뉴스레터를 마칩니다.